위 건강에 좋은 양배추이지만 양배추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먹을 때 꼭 주의하시거나 먹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궁금하시다고요?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건강짝꿍 김선생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과 가족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추가로 양배추의 효능과 먹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배추를 먹지 말아야 할 3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은 양배추에 풍부하게 함유된 프락탄 성분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양배추는 가스를 생성하는 채소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더욱 양배추가 좋지 않는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식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화기 이상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장이 민감해져서 대장 운동이 갑자기 활발해지거나 둔화되는데요. 따라서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고 복부 팽만이나 속쓰림 등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전신 피로와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 장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양배추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입니다. 이분들은 양배추를 먹지 않는 게 좋은데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가 양배추즙을 먹는다면 갑상샘 기능을 회복하는데 더딜 수 있습니다. 갑상샘은 신체의 항상성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이 균형을 유지할 때 신체의 여러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분이 아이오딘인데요. 하지만 양배추를 먹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고이트로겐은 체내 아이오딘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샘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데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가 고이트로겐 함량이 높은 양배추를 섭취한다면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고 갑상샘 기능 회복이 더뎌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고이트로겐에는 열에 약한데요. 만약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드시거나 열을 가해서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양배추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양배추즙 섭취를 꼭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이 항응고제와 반대작용하여 항응고제의 약효를 반감시킬 수 있어요. 항응고제는 혈액의 응고 능력을 감소시키는 약물인데요. 혈관 내부에서 비정상적으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혈전이란 혈액 응고 과정에서 생성된 덩어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은 혈관이 손상됐을 때 응고되고, 혈관이 손상되면 혈구세포 중 혈소판이 손상 부위에 붙어서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혈액 응고 단백질이 혈구를 단단하게 뭉치게 해서 혈전이 생성됩니다. 혈액의 응고 능력은 상처가 났을 때 지혈이 제대로 되는가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나 혈액 응고 단백질에 이상이 생겨 혈관 내에 비정상적인 혈전이 마구 생기면 혈관을 틀어막아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는 약물이 항응고제입니다. 하지만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이 혈액 응고를 돕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응고제와 반대작용하여 항응고제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K가 들어있는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적절히 먹으면 괜찮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에 대해 드시지 말라고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양배추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양배추를 먹으면 어떤 효능이 있는지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성분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유방암과 자궁경 부암 발생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양배추를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7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에 혹이 잘 생기거나 가족력에 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 섭취를 권장드려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무언가를 먹으면 살이 찌게 돼 있죠. 살을 빼기 위해선 덜 먹고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 속 양질의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고 이로 인해 폭식하는 것을 예방해주거든요.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많이 먹는 음식이 고구마인데요. 그 이유가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칼로리가 낮아서인데요. 하지만 양배추는 고구마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칼로리는 고구마에 반해 낮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양배추를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위궤양 완화입니다. 양배추 효능으로 잘 알려져 있죠. 양배추는 속쓰림이 있을 때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위식도에 염증이 있어 위식도 점막이 빨갛게 되면 공복이나 식후에 명치 밑이나 상복부가 쓰리고 아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염증을 완화하는데 양배추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기 점막의 염증을 억제하고 위벽을 보호하고 궤양이 있을 때 새살이 차오르게 하는 약성이 있습니다. 이는 양배추 속에 아미노산의 일종인 S메틸메티오닌, 약자로는 SMM이라고 하는데 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비타민과 비슷하면서 위궤양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 때문에 비타민 U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변비 해소입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양배추만 먹기보다는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주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변비가 있는 분들은 몸속에 노폐물과 독소가 밖으로 잘 배출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양배추의 글루타치온 성분과 설포라판은 몸속의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디톡스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를 잘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식이섬유를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를 만들어 드셔도 되고 잘게 썰어서 다양한 소스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항암 효과를 위해서 섭취하는 경우에도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요. 소화가 안 되거나 소화관이 약한 분들은 쪄서 먹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되며 갑상선 질환의 경우에도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시면 몸에 좋은 양배추를 더욱 건강하게 섭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양배추를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유형 양배추 효능과 잘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갑상샘 기능 저하증, 항응고제 복용 중인 환자. 이분들은 양배추를 먹을 때 꼭 주의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양배추를 먹으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궤양과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를 잘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 익혀서 먹을 때 등 개인 상황에 맞춰 드시면 양배추를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